대구광역시가 25일 경북대 달성 캠퍼스에서 무선 전력 전송 테스트베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가 26일 대구 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여성 기업 찾아가는 기업체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와 달성군이 26일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제13차 달성군 기업 CEO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6월 24일 달서건강복지관 1층 감천리 카페에서 도시재생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이 26일 군청 서원실에서 2025년 6월 모범 선행 국민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2025 대구광역시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지난 25일 달구벌 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27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28일 월배 국민체육센터에서 제17회 달서구청장배 농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임미연, 박종길 의원과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 오피엘 리사이틀을 오는 7월 9일 저녁 7시 30분 청룡홀에서 선보입니다. 창작 판타지 뮤지컬 설공찬이 오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광역시는 무선전력 전송 융합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무선전력 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 착공식을 지난 25일 경북대학교 달성 캠퍼스에서 개최했습니다. 무선전력 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는 지난 2024년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규모 시설용 무선전력 전송 상용화 기반 조성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무선전력 전송 기술은 전선과 같은 물리적 연결 없이 전자기장을 통해 전력을 전달하는 차세대 기술로 전기차, 로봇, 무인이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형 및 대형급 무선전력 전송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테스트베드는 공항, 대형 빌딩 등 실제 대규모 시설 환경을 모사한 실환경 기반으로 구축되며 실내 밀집 충전 환경, 5개 주차장 충전 환경, 바닥형, 벽면형, 연속 매립형 충전 환경 등 다양한 시험 조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선전력 전송 표준 모델 개발도 병행됩니다.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파 잡음과 방해파에 대한 억제 및 누설 전자파 차폐 기술이 적용된 중대형 표준 모델 요소 부품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테스트베드에 실제 적용하여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훈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급증하는 전기동력 기반 제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무선전력 전송 기술의 상용화는 필수라며 이번 테스트베드는 대구가 관련 기술의 개발, 검증 및 표준 모델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향후 대구 미래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6일 대구 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여성기업 찾아가는 기업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을 단독 대상으로 개최한 첫 사례로 김영일 달서구구청장을 비롯해 권호영 한국무역협회 대구지역 본부장 등 유관기관 10개소와 여성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업을 이끌고 있는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이 이어진 뒤 여성기업 대표들은 기업 운영 중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시니어 인턴 채용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의 발주 기회 확대, 금융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건의 사항들이 논의되며 현장에 생생한 요구가 전달됐습니다. 달서구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지뢰 및 건의 사항을 관련 부서에 즉시 전달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 달성군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국가물 산업클러스터에서 제13차 달성군 기업 CEO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기업 CEO 및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가 AI 시대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교수는 산업화 시대의 일의 방식이 무너지고 인간과 AI, 휴머노이드가 공존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기업 리더들은 기술을 넘어 인간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그리고 주도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에서는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평생학습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스마트 기술과 조직 문화의 접목 사례 등이 다채롭게 소개됐으며 실제 AI를 활용해 제작된 영상과 도구 활용 예시를 통해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달성군 기업 CEO 세미나는 달성군 내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경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군이 공동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대구 달서구 달서건강복지관 1층 감천리 카페에서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달서동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서구청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마련했는데요. 현장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감천리 마을 사역 김명규 이사장 등 지역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초청 강연은 천천히 재생, 행복앤로컬의 저자이자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해온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정 교수는 지역 불균형과 인구 쏠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일자리, 살자리, 교통망, 관계망, 돌봄 행정이 균형 있게 갖춰질 때 진정한 지역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의 지역 정착, 고령화 대응, 지역 소멸 문제 등 현실적인 질문들이 오갔고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을 나누며 지역의 미래를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 참여이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달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6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수상자 및 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 모범선행군민상은 화원읍 박경숙, 탁지혜 씨, 농공읍 임숙자, 홍인표 씨, 다사읍 정인택, 홍종덕 씨, 육아읍 임상규, 박동민 씨, 옥포읍 배사호, 김선여 씨, 현풍읍 박대동 씨, 가창면 심동일 씨, 합인면 박광열 씨, 구지면 박수우 씨와 구지면 창일이 마을 주민 1동 등 총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은 각 지역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직접 표창표를 수여하며 국민들의 따뜻한 선행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들고 있다며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여식 이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수상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모범선행군민 표창은
국민이 빛나는 달성을 슬로건으로 삼고 매달 읍면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 그 공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2025 대구광역시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지난 5월 25일 달구벌 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마련된 식전 공연에서는 퓨전 국악 밴드 단디의 보컬 안민영 씨가 현대적 감성에 전통의 멋을 더한 음악으로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례와 주요 인사 소개가 이어진 가운데 행사에는 최은석 국회의원,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재숙 대구시의회 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안마사협회 김순근 지부장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대구 경북지회 대한민국 명장회가 기능발전 지원금을 전달하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최은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허소 위원장,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대구시 교육청 및 유아특수교육과 황정문 과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선수 대표 선서에는 영어 워드 프로세스 직종의 윤성규 선수와 한복 직종의 김봄숨 선수가 나서 공정하고 성실한 경기 운영을 약속하는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선언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 속에 이번 기능 경기 대회에 화려한 서막이 열렸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27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지역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생 대표 소감 발표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예, 채, 기능특기생 51명, 대학생 177명, 특별장학생 55명, 총 283명의 장학생이 선발됐으며 5억 8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학제도의 다양성과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특망 특별장학생과 지역사회공헌 특별장학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특망 특별장학생은 교육지원청 추천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학업 지속과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사회공헌 특별장학생은 지역사회를 위해 뜻깊은 활동을 펼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수여됩니다. 이 밖에도 수능 성적 우수자, 다자녀 가구 자녀, 진학 특별장학생, 국가유공자 가구 자녀 등 다양한 상황과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금이 함께 운영 중입니다. 달성군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존중하고 균형 있는 교육 기회를 실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달성교육재단에서는 장학사업 외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달성교육재단에서 423억 원, 9개 읍면 장학회에서 271억 원을 보유해 총 694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 재원으로 군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특색 있는 장학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28일 월배 국민체육센터에서 제17회 달서구청장 대 농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구 동호인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 대구시와 구의원 8개 구군 농구협회장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회에는 달서구 농구협회 소속 동호인 10개 팀 120여 명이 참가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를 거친 후 본선 4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 전 선수들은 구호를 외치며 몸을 풀고 승리를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빠른 패스와 정확한 3점 슛, 각 팀의 응원과
환호가 어우러진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으며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팀들은 상대 전력을 분석하며 전략을 세우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운동을 통해 희망과 용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며 오늘 하루 팀원들과 협력해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길 바란다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대회를 위해 쓴 윤치훈 협회장과 임원진들에게 감사드리며 좋아하는 농구를 통해 젊음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이디일성 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다크호스 팀이 준우승, 용산팀과 라이크디스 팀이 공동 3위를 기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 임미연입니다. 오늘 저는 전동 킥보드 통행 제한구역 지정이라는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해시의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킥보드를 탄 중학생이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는 두 아이가 탄 킥보드에 60대 보행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달서구입니다. 무려 6년 연속 1위입니다. 지난 5년간 달서구의 전동 킥보드 사고는 3.5배 증가했고 사망자는 무려 3명으로 지난해에도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달서구 국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십시오. 사고율 2위 부부와 부상자 수가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달서구의회는 2021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킥보드 관련 발언 건수만 15번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된 의원들이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캠페인이나 임시적인 교육 같은 단편적인 조치나 수법 처리 수준의 부분은 실정입니다. 사고의 핵심인 헬멧 미착용, 무면허 인증 불실, 불법 주정차 금지, 단속 인정 미비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핑계로 이 사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저도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상인동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아이 셋이 킥보드를 타고 전 성역으로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를 피해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바닥에 온몸이 다 쓸려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장난스럽게 웃으며 살을 떴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킥보드에 제 아이가 있었더라면 마주 오던 차량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미세 사고 영상으로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는 장난도 아닙니다. 바퀴는 작고 고란장에 작은 요철에 쉽게 넘어지며 충격시 보험을 고발 장치도 없습니다. 사고의 60% 이상이 단독사고인데 치사율이 교통사고의 4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구조는 전동 킥보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복잡한 차도는 차량과 섞여 위험하고 차로와 인도사의 간격은 좁아 주행이 어렵습니다. 야간의 문제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디를 달려도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떨까요? 전동 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사고가 나면 11회 중과실에 해당되어 하루와 상관없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킥보드 핸들을 쉽게 밀어주는 환경은 손 놓고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세계 주요 도시들 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주민의 90% 찬성으로 공유 킥보드를 전면 퇴출하고 전동 킥보드는 도시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이동수단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미국, 스페인, 마드리드, 캐나다, 몬트리올, 오중 멜버른 등 전동 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했으나 결론은 결국 전동 킥보드 전면 퇴출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 대다수의 찬성 가운데 홍대와 서초 한평과 등 혼잡 지역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행 중이며 시내 25곳으로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 연수구, 대전시, 울산, 남구 등 지자체도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전면 퇴출을
향한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를 때가 아닙니까? 사고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강제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이 없는 높은 지역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사업을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총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피 흘리는 아이가 웃으며 사라지는 도시, 그걸 지켜보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걷는 길 위에 안전이 최우선 보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킥보드 없는 거리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는 이미 강력 규제라는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의 차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51동 251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원지와 달성 습지를 잇는 도시생태축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행정적 판단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이 3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준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달과 양서류 같은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녹지축과 생태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본래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 없다면 그 취지는 퇴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점검해보면 안타깝게도 당초의 목표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생태축 보건사업의 핵심은 유지수 확보입니다. 생명이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생태축이 어떻게 생명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집행부는 유지수 확보는 몇 년 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당장은 유지수 확보 대책 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수달도 양서류도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인공 생태 통로만 남았습니다. 유지수가 부족하다 보니 지금은 물입기만 가득하고 악취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수달이나 양서류가 생활 공간이나 이동 통로로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행부는 유지수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상하로 입지하 도로가 준공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 생태축 보건사업이 도시화에 따른 녹지 파편화를 예방하고 서식지를 보존함으로써 종보존 및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수립 단계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상 유지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지수 없이 생태보건을 먼저 진행했다는 것은 사업의 순서를 정반대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상하로 입지하 사업 준공에 맞춰 생태축 보건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행정의 기본은 망가같이 서둘러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뒤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는 39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선후관계에 대한 계획 부족과 비현실적 행정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에는 실제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절실해 보입니다. 도시생태축 보건사업이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리 군은 실제적 성과 달성보다는 최근 몇 년간 오직 홍보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실질적 생태계 보건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포장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2022년 그린시티 선정, 2023년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부문 기후환경대상 수상 등에는 도시생태축 보건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치자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과 시행 시기를 정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행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 진정한 행정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 현풍업 구지면 지역구 의원 박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영 의원님과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달성군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가슴 아픈 현실인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을 넘어 건강 악화와 안전 문제로 이어지며 극단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달성군 역시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독사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1인 가구, 그리고 언둔형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고독사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달성군에서 외로움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상시 관리 등을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더 많은 생활 정보를 통해 시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민간기관이 함께하는 민간 네트워크 협의체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의 행정력만으로는 넓은 달성군의 모든 곳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웃연결단 활동, 대구광역시 즐거운 생활지원단 양성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군에서도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연령대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 식사나 청소 지원, 이 같은 기본적인 돌봄을 넘어 심리 상담, 취미 활동, 지원 등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충해 주십시오. 넷째,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회적 고립 상태, 즉 음지에 있던 분들을 양지로 다시금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 안에 홀로 계신 분들을 바깥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쉽게 찾아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단 한 명의 국민도 외로움 속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달성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드린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달성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아트센터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 오트의 리사이트를 오는 7월 9일 저녁 7시 30분 청룡홀에서 선보입니다. 맨발 연주로 잘 알려진 알리스 사라 오트는 전 세계 누적 스트리밍 5억 회를 기록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이번 무대는 그녀의 대구 첫 단독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연에서는 그녀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소개하는 존 필드의 녹턴을 1부와 2부에 나누어 연주하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9번과 30번 그리고 월광 소나타로 잘 알려진 14번까지 들려줄 예정입니다. 섬세한 감성과 탁월한 테크닉이 어우러진 알리스 사라 오트의 무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작 판타지 뮤지컬 설공찬이 오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이번 작품은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딘프, 대구시립극단이 공동 제작한 공식 초청작으로 조선 중기 실존 인물 채수와 한국 최초 한글 소설 설공찬전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바라본다면 이라는 독특한 상상력에서 출발해 저승과 현실, 정의와 불의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입체적인 무대 연출과 신선한 안무, 대구 시립극단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어우러져 관객의 몰입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올여름 더위를 잊게 할 특별한 조선판 저승 체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달서가 중문화도서관에 무인회원증 발급기를 도입해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회원증 발급기는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회원가입을 마친 이용자가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된 거주지 확인 절차를 거쳐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존 회원증 발급 시 서류 제출과 민원 대기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관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경산시와 칠곡군의 주민등록이 된 주민도 무인 발급기를 통해 즉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달서가 중문화 도서관은 달서구립 도서관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으로 무인 발급기 설치를 통해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들도 지체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7월 6일부터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교육은 문법 중심이 아닌 의료, 산업안전, 직장생활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주 1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성서공동체 FM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공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달서구 평생교육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디지스트 융합인재교육원과 협력해 2025학년도 디지스트 과학창의학교 신입생을 지난 24일부터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과학창의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중심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형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달성군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사업으로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디지스트와 협력해 운영됩니다. 교육은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 디지스트 전임 교수진과 과학고, 영재고 교사 출신 강사진이 직접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장비와 실험 공간을 활용한 실습 중심 수업이 특징입니다. 교육비와 전형료는 전액 무료이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 학생 등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에게는 전체 정원의 20% 이내 우선 선발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입생 모집 설명회는 6월 13일 디지스트 R1 국제회의실, 6월 18일 화원 여성문화복지센터, 6월 20일 다사 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모집 인원은 초등 용합과정, 중학 기초과정, 중학 심화과정 등 총 3개 과정 10개 분야 100명이며 접수는 오는 7월 4일까지 이메일, 방문, 등기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합격자는 서류 심사, 문제 해결력 평가, 면접의 3단계를 거쳐 8월 8일 발표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중소제조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비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7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전년 대비 4천만 원 늘린 총 6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구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 내 중소제조기업이며 국내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임차료를 최대 200만 원, 해외 전시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원고 야구부가 2025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경상권비에서 5승 1패의 성적으로 5승을 차지하며 대통령대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리그는 4월 27일에서 6월 21일까지 제주도와 대구 시민야구장에서 열렸으며 대구 상원고를 비롯해 경북고, 대구고, 제주고, 대구 북구 SC 등 5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구 상원고는 개막전에서 경북고를 6대5로 꺾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2차전에서 대구고에 4대11로 패했지만 이후 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제주고를 9대2, 대구 북구 SC를 6대1로 이긴 데 이어 다시 경북고를 3대2로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대구고를 10대3으로 누르며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야구부 주장 문경원 학생은 팀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청룡기대회에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록 야구부장은 선수들의 땀이 만든 소중한 우승이라며 다가오는 청룡기대회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 상원고는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79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송현여고가 6월 환경의 날을 기념해 1, 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골든벨 퀴즈 대회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일상 속에서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퀴즈는 기후 변화, 자원 재활용, 생물 다양성 등 핵심 환경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높은 집중력과 열정으로 적극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종 우승자인 1학년 김리원 학생은 환경 문제를 재미있게 배워 기억에 오래 남았다며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송현여고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실천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메이커 교육과 연계해 나무 이름표를 직접 제작하고 2025년에는 식생활교육 시범운영학교 및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학교 숲 해설가 양성, 교정과 교실의 텃밭 가꾸기, 식량, 기후위기 에너지 융합 프로젝트 수업 등도 대표적입니다. 또한 잔반 제로데이, 텀블러 데이 캠페인, 음식물 쓰레기 비교 실험, 커피박을 활용한 버섯 키우기, 저탄소 친환경 음식 만들기, 로컬 푸드 체험과 푸드 마일리지 계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감축 아이디어 공모전, 월별 채식 식단 운영, 세계 식단 체험 등으로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2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7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5 찾아가는 주거복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1호 유품 정리사로 잘 알려진 김석중 키퍼스 코리아 대표의 특강이 진행돼 고독사 예방과 건강한 노년의 삶에 대한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어 달서 주거복지센터 사업 안내, 주택관리공단의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소개, 1대1 현장 상담소 운영 등 실질적인 정보와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롭지 않은 달서구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9일 달서 평생학습관에서
2030 달서구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수립된 기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변화한 도시 환경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경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달서구는 그린시티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도시의 자연, 문화가 퍼져나가는 그린 달서시티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경관계획을 재정비합니다. 발표된 재정비안에는 경관 현황 분석, 중점 관리구역 지정, 맞춤형 가이드라인, 경관 사업 발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행력과 도시 브랜드 반영 수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달서구는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경관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구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경찰관들은 어르신들에게 예방 팸플릿을 배부하고 나비새김 앱을 소개하며 신고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특별 제작한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이동식 상담소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서경찰서는 6월 말까지를 노인 학대 예방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시설 점검과 피해 노인 보호 및 상담 활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달성구는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지면 국가산단 2호 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오천시에는 휴장합니다. 총 568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설치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 3명 이상이 상시 배치되고 상수도 직수 방식의 깨끗한 물 공급과 월 2회 수질검사, 자외선 소독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집니다. 달성구는 무더운 여름, 도심 속 시원한 쉼터로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